네.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니까요. 저도 신이 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강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네 번째 화두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그 대안, 즉 신통일 한국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시면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게 있거든요. 고속도로예요. 이 표지판을 보면 저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81년도에 주장했던 전 세계를 잇는 구상이 생각이 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핵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공산주의를 종언을 선포하셨어요. 앞을 내다보는 그 시안이 있으신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정말로 이 공산주의 존언을 선포하시면서 그 에너지와 희망을 불살라 오셨는데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혼란한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을 중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복지 선진 시대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냉정 종식을 하셨고, 지금은 새롭게 이 공산주의 세계가, 진보주의가 다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미 이루어 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년이면 종말을 맞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뜻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선의 기반의 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의 기반이 결속이 되었나요? 기독교권, 불교권, 종교권이 하나 되었나요?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나요? 이 선의 기반이 결속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의 기반, 그리고 선으로 뭉치자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의 조직들이 단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통일 한국 실현, 그 답은 무엇이라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받으셨나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선의 기반이 결속되어서 시작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두익사상 하나님주의인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펼치신 내력을 보고 우리는 오늘의 남북 통일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1990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북한 김일성과 회담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당시 반공주의자였고, 그 반공주의자가 김일성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일화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공산당 간부를 앉혀놓고 인본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신본주의를 중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호령하시던 문 총재님의 당당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는 누구보다도 지내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주마. 그럼 다 끊었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북한도 그러고 말이지. 자기도 기억만이 옳다고. 그래서 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2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에도 비슷하다고요. 진환원이 있기 전에 지나이 아미바에서 한자야 돼. 진환원이 있기 전에 순놈 안 남자 여자 상대로 되는 이 진환원은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만났어요. 난 정착을 할수 있어. 이런 원리를 주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용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되고 당신 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것 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들은 행동은 어떻습니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이 공산주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 1991년 12월 6일 이 함흥 마전 주석 공간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를 맺으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 4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결합은 노령자부터 실시한다. 핵 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핵 사찰을 받아야 된다. 공화국은 해외 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등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고 군수 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 사업에 통일 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공화국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을 토론 및 결의를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민간단체가 이런 합의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김일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 세계적인 미국도 못했던 내용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이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현안이었던 핵 문제에 관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선언을 조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원자력 기관 핵사찰 협정에도 합의하고 연속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금강산 개발 사업도 합의가 되었죠. 문 총재님께서는 금강산이 개발되어 세계인이 찾아오면 북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북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서로 형제 간의 부흥과 발전을 기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자국의 이익주의, 이기주의, 이것으로 모든 정치적 행보를 갖고 남북 통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 총재님은 어떻게 한학자 총재님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 현대그룹에 맡겨서 진행할 것도 요청하셨으니 정말로 문 총재님은, 한학자 총재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형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사랑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한국가의 수장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기반을 만들어서 나중에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게 하죠. 지금도 북한에는 이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3대째 계승하고 있으면서 이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선명 총재님의 내자 대신 한학자 총재님은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받아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이후 민간 교류에도 많이 힘을 쓰셨죠.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청년 대학생을 만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슬로건 하에 젊은 청년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또 리트앤젤스 북한 공연이 있었고 그 답례로 북한 공연단이 왔었습니다. 또 유일한 북한 체제의 교회로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의 이름으로 세계평화센터가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경협 분야에서도 자동차 공장 합작 투자, 보통강 호텔 운영, 그리고 중국과 베이징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류에 크게 이바지를 하셨습니다. 문선명 학자 총재님이 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세계적 승공 활동으로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움직이셨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구소련 전체, 그리고 그 위성 국가들의 젊은이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이 사상 무장을 이룬 터위였고, 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그 당시 승공교육을 본격화시키셨죠. 그런 기반이 있는 가운데 고르바초프를 만났고 김일성을 만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의 세력이 규합되고 교육시킨 터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북한에서 12월 6일 환송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통일의 원동력은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 김일성 주석과 그 면담을 문김 회담이라고 나중에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남북 간의 분위기가 경색될 때마다 그 힘들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쌓아오신 기반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지금의 우리의 현주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선의 대열이 하나로 정렬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과 하나 되어서 그 발판과 기반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서
한학자 총재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하나 되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자고 선언하셨어요. 네, 저는 하늘 부모님의 일이 중심한 이 선의 대열,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과 하나 되면 분명히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 문선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도 남북한 교류와 환경을 만들어내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이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50억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아에는 제5의 유엔 사무국이 없어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제5의 유엔 사무국을 대한민국 DMZ에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북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천연의 자연이 있는 DMZ에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완충지대가 생기면 남북 간의 긴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통일 한국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 확대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은 이 한반도는 마지막 남은 이념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유일한 분단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국경선이 상징적으로 철폐된다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기초의 시작이 유엔 사무국이 설립이 이 DMZ의 공원에 설치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제5 유엔 사무국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